비타민 K를 주제로 한 지문이죠. 자, 난이도 어땠어요? 조금 어려웠어? 조금 어려웠어? 이제는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푸는 건 당연하고 시간 관리까지 잘해주는 거. 그리고 어떤 지문이 어려울지 이제 모른다. 어려운 지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센스도. 자, 봅시다. 자, 혈액은요,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혈액이 하는 일이에요. 필요한 물질 넣고 노폐물 빼고.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가지고 출혈이 생겨요. 그러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돼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 돼. 당연하죠.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이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벽에 상처가 나면은 여기가 이제 그 흐르고 있는 피들이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 응고예요. 혈액 응고. 이게 혈액 응고인데 이 혈액 응고라는 친구는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래요. 이게 점점 이제 길어질수록 너네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막히지 않은 포인트는 있어. 막히지 않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피가 자꾸 밖으로 새. 그래서 걔를 뭉쳐야 돼. 뭉쳐서 막아야 돼. 뭐가 뭉치는 거야? 피가 뭉쳐야 돼요. 피가 응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고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응고되는 방법이 뭐냐? 이게 포인트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 피브린이 모여야 돼. 일단 피브린이 모여야 돼. 얘네가 모이면은 섬유소 그물을 만든대요.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 얘가 모여. 피브린이 모여. 이게 뭐래? 섬유소 그물이야.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냥 너네 그냥 문장 저르르르르 읽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피브린이 모이면 섬유소 그물이 된다. 얘기가 됐어? 그 다음에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 자, 그럼 봐, 다시. 혈소판이 있어. 얘가 응집돼. 그럼 뭐가 돼? 혈소판 마개. 됐어요? 그럼 봐, 결론적으로 뭐랑 뭐랑 합쳐져야 돼? 결론적으로 그렇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합쳐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소판도 있고 피브린도 있어. 오케이, 이거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피브린이든 혈소판이든 얘네들이 각각 진화해서 합쳐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혈병인데, 이거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래요? 혈액 응고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혈액이 응고가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혈액이 뭐 한다는 거야? 뭉쳐서 다시 이거 갖다 치워. 혈액 응고만 생각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하자고. 혈액 응고라는 게 뭐냐고. 혈액이 피죠? 응고가 뭐냐고. 응고. 너네가 아는 응고가 뭐냐고. 단단하게 굳는 거지, 뭉쳐서. 근데 혈액에 대한 얘기 있어? 섬유소 그물에 혈액에 대한 얘기 있어? 없죠? 혈소판 마개에 대해 혈액에 대한 얘기 있어? 없죠? 생략한 거라고, 얘가 과감하게. 이 안에 결국에는 혈액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얘네가 피브린이 뭔지, 혈액에서 나온 친구인가? 몰루. 혈소판, 혈액에서 나온 친구가 몰루. 하지만 혈액 응고나 혈병이나 똑같다. 혈병은 섬유소 그물이랑 혈소판 막에 뭉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밑에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를 몰라요. 됐나요? 예.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혈액 응고는, 여기다 정리해볼게. 혈액 응고라는 친구는 뭐 플러스 뭐다? 뭐랑 같다? 혈병이랑 같고, 이 혈병이라는 친구는 뭐랑 같다? 그렇지. 섬유소 그물 플러스 그렇죠. 혈소판 마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 무슨 얘기냐면, 혈액이란 친구가 응고가 되는 게 이 과정이네. 그러면은 섬유소 그물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인 피브린이라든가 혈소판 마개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혈소판이라든가, 얘네들이 혈액과 관련이 굉장히 높겠다. 혈액이 뭉치는 거잖아. 그래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 다 혈액 안에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크다. 더 엄밀하게는 피브린이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얘네가 혈액 안에 들어있는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제발 해주라고. 너네들이 습관적인 거, 굉장히 나쁜 버릇, 쭉쭉쭉쭉 읽다가 읽는 거 오케이야. 근데 쭉쭉쭉 읽다가 제일 나쁜 거, 내가 거시독해를 쌤이 창시한 이유, 위에 거 까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혈액응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네 머릿속에는 혈병이라는 친구밖에 안 남아요. 혈병은 얘네들이 합치는 거죠. 혈병이 뭔데? 뭐죠? 혈액이 응고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왜 혈액인데? 나중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좀 생각하라고. 그럼 얘네들이 혈액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됐어요? 됐죠? 근데 이 현상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혈액이 뭉치는 현상 자체. 근데 얘가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요? 혈관 속에서 일어나야 혈관 벽 깨진 거 막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라고. 그 콩지야 젖됐어 짤 알아요? 알지 영준이? 이거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항아리가 물이 팍 새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두꺼비 이렇게 막으면서 콩지야 젖됐어 하는 짤이 있어요. 내가 막 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영상의 원본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두꺼비를 막아서 콩지야 젖됐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두꺼비가 바로 뭐다? 혈병인데 이 항아리를 혈관이라고 했을 때 혈관에서의 혈병을 뭐라 부른다? 혈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혈병인데 얘가 어디? 혈관은 이 케이스에는 뭐라 불러? 혈전이라 부르겠다. 어려운 내용 없다.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얘들아?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딴 얘기해 갑자기. 여기까지 끝났어. 자,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난대요. 이번에는 동맥 경화에 대한 얘기야. 지금 첫 번째 문단 아주 복잡하다. 신나게 읽고 두 번째 문단부터 해석 똑바로 해야지 하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내가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내가 너네 했던 조언이 있어. 이 조언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간단해. 어떤 조언이었냐면은 첫 번째 문단이 이렇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생각해 주냐면은 찐 첫 문단이 있는데 걔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얘가 두 번째 문단과 같이 어려울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동맥 내벽이 두꺼워져. 선생님 갑자기 웬 동맥이야? 이 순간에는 너네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 동맥이라는 거는 결국엔 무엇의 다른 말이야? 같은 뜻은 아니지만 무엇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야. 뭐? 혈액이 아니지. 동맥이잖아. 혈관이죠. 얘는 뭐다? 혈관의 일부잖아. 어딨어? 혈관. 혈관의 일부 아니야? 동맥이 혈관들 중에 하나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콩지아 자태서로 와도 상관없다고. 됐어? 이 물이 흐르고 있는 이 항아리에 뭐가 생겨요?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의 내벽이 두꺼워져요. 그게 동맥경화예요. 그러면 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없겠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부위, 그 항아리 자체 벽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순간에 혈전이 침착되거나 혈뇨가 감소하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럼 혈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혈액응고인데 혈액응고가 원래 이 혈관 안에서의 혈액응고는 원래는 좋은 목적이야 나쁜 목적이야? 생각하고 말해. 혈관 안에서의 이 혈전, 그러니까 이 혈전이라는 거는 좋은 목적이야 나쁜 목적이야? 얘의 목적이 뭐야? 찾아. 얘의 목적이 뭐였어? 뭘 막기 위해서? 혈액 있어. 찾아. 혈액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왜? 이 벽면에 빵꾸난 거 막는 거였잖아. 근데 얘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요. 뭐 할 때? 동맥경화일 때는 이 친구 때문에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됐어? 그래서 얘가 긍정적일 때는 혈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요. 부정적인 상황에는 뭐래요? 혈관 질환 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는 무슨 상황일 때? 동맥경화 상황일 때.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좋겠죠? 동맥경화. 됐죠? 자, 근데 이러한 혈액의 응고와 혈액의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비타민 K 네모. 이 상황, 혈액 응고와 이렇게 흐르게 되는 이 모든 거에 비타민 K가 등장할 겁니다. K.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보자고. 됐어요? 첫 번째 문단부터 좀 딥하게 머리 아프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잡아놓고 갔으면 밑에서 좀 편했을 텐데 지문 자체가 좀 불친절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평가원이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파동이 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이 파동이 큰 와중에 전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육적인 것만 보자고. 정치 상황이 파동이 큰 와중에 국어 수능의 변화를 일으킨 게 누구였죠? 사실 전 대통령이 아니죠. 현 대통령이죠. 어떤 얘기를 했죠? 킬러 문항 없애라. 그래서 이번 수능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반영이 될 거예요. 원래 그래요. 수능은 정치가 반영이 돼요. 수능에는. 그래서 이번 수능의 국어가 킬러 문항의 배제가 얼마나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아직 너네 지금 이제 다음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 수능이랑 유사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만에 하나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크고 너네가 수능을 보기 전에 교육 수능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출범을 한다면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예전 수능 방식, 현재 수능 방식을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 정도 난이도도 이제는 킬러 문항 없으니까 안 나오겠지가 아니고 해라. 됐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은 생각할 거 없다. 됐죠?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K가 뭐 하는 새끼인가 봤더니 오케이. 이 친구를 돕네. 됐어요? 이 친구를 도와요. 너무 많이 갔어. 혈액 응고. 얘를 도와요. 혈액 응고를 돕는다. 이 친구를 도와요. 됐죠? 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 사료예요. 이거를 먹은 병아리의 경우에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이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지? 잘 생각해. 사료를 먹였어. 근데 지방이 없어. 그러면 얘는 지방을 안 먹었네? 근데 보니까 이 친구는 그러고 보니까 이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이 됩니다. 그 어떤 물질이 K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아리가 있어요. 됐어요? 이 병아리가 사료를 먹었는데 지방을 뺀 사료를 먹었어. 그럼 얘 몸 안에는 뭐가 없어? 지방이 없어. 그랬더니 어떤 물질이 지방에 녹았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없어. 지방에 녹지를 못하는 거야. 그 물질이 존재하지 못해요. 이 지방이 없어서. 그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방을 먹어야 비타민 K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에 녹아야 돼, 비타민 K가. 그게 자연스러운데 지방에 녹지를 못하니까 그 물질이 결핍이 돼버려요. 그게 비타민 K래요. 그리고 그 비타민 K라는 게 있어야 혈액 응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 이 지방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뒤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지방과 비타민 K가 있어야 혈액이 응고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됐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따 여기다가도 연결이 가능하면 좋아요. 연결이 안 되면 좀 아쉬운 거고. 자, 됐죠? 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이다. 오케이. 단백질이라는 게 또 나오죠. 됐죠?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됩니다.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이 인자들은 단백질이죠. 위에 써 있잖아.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얘네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1차야. 그 다음 프로트롬빈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서 트롬빈으로 전환됩니다. 자, 일단 혈액 응고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네모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혈액 응고 시키는 거야. 첫 번째, 단백질 인자들이 활성화됩니다. 문제 없죠? 두 번째,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쭉 가자. 트롬빈으로 전환까지 가자. 오케이? 얘가 2번. 질문 없지? 근데 이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 오케이. 이 친구에서 3번이야.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 여기서 이제 놀랐어야 돼. 여기서 그냥 다 대충 읽다가 까먹으면 안 된다고. 얘는 뭐야, 얘? 섬유소금을 뭐로 만들었어? 피브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4번인 거야, 얘들아. 그럼 너네는 두근두근 기대해야 된다니까? 이 피브린이 언제 섬유소금물이 되나?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요. 왜 아니,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난다니까? 왜? 비타민 K 얘기로 바뀌잖아. 1, 2, 3하고 끝난다니까? 너네 4번 알지 하고 그냥 무시한 거라니까? 아니 봐봐, 이러고 다시 비타민 K로 가잖아. 다시 네모. 비타민 K. 혈액 응고 과정은 끝났다고. 이 네모 끝났잖아 여기서. 그리고 비타민 K 얘기하잖아.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트롬빈도 혈액 응고 인자인 거예요. 얘네들도 이거의 일종인 거야. 그럼 얘도 단백질이라고 볼 수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단백질로 이루어진 얘네들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된 다음에 프로트롬빈이라는 인자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트롬빈인데요. 그리고 이 트롬빈은 이 피브로넥인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됐어요? 그 다음 이 비타민 K는 어디다 영향을 준다고?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간세포 처음 나왔지? 동그라미 볼게요.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 오케이. 그러면은 간세포에서 합성이 됩니다. 얘네들이 간세포에서 합성이 된대.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요. 그러면은 봐. 이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얘네들이 합성된다라는 거는 뭔가 얘네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트롬빈이 지금 공유되고 있죠. 하여튼 쭉 가보자.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하는데 활성화는 뭔데?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대. 오케이. 활성화라는 게 나와요.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려면은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돼. 이제 점점 머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야.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갈게요. 1, 2, 3, 4까지는 문제 없었죠? 응? 근데 이제 여기까지 바꾼다. 피브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정보를 다 연끌해보자고. 여기까지 문제 없었다고 이렇게 바꾸고 섬유소금을 만들겠네. 그리고 어딘가에서 혈소판막에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합쳐지겠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 밑에 갑자기 딴소리 하는 거라고. 비타민 K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얘는 도움을 준대. 뭐? 이 인자들, 우리가 아는 정보 다 끄집어내. 프로트롬빈도 인자였어. 이 과정이 있었잖아. 얘네들을 비롯해서 이 인자들이 간세포에 합성될 때 활성화해야 된대.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활성화라는 단어를 처음 본 게 아니야. 여기도 있잖아. 또 여기도 있잖아. 따라오고 있나요? 느껴야 돼. 점점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너네들 머리도 따라와야 돼. 활성화라는 단어가 얘네가 계속 간접적으로 활성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언제?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돼. 그리고 얘가 활성화돼. 됐어요? 됐어? 비타민 K는 얘네들이 활성화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활성화할 때 도움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다시 1, 2, 3 과정에서 프로트롬빈도 활성화하고 혈액 응고 인자들도 활성화했지. 이 활성화 과정에 관여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 찾았어? 활성화에 관여한다. 얘네들에 도움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얘네들이 근데 언제 활성화하는데요?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얘네가 활성화된대요. 오케이, 패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면 간세포 안 알려주잖아, 얘네가. 안 알려주는 건 어쩔 수 없지, 어떡해. 근데 이제 조금 더 잡아보자고. 자, 1, 2, 3을 잠깐만요. 지문이 얼마나 긴지 보고. 놀랍게도 지문이 별로 안 기네요. 1, 2, 3까지 정리해 줄게요, 그럼. 자, 여기다 정리하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1은 뭐였어?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단이라 쓸 거야 그냥. 단인자의 뭐야? 활성화야.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야. 활성화의 세모 칠게.
왼쪽이랑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프로트롬빈인데 트롬빈도 있으니까 프트로 쓸게요. 문제 없죠? 프로트롬빈. 프트가 활성화돼서 트가 됩니다. 됐죠? 3번. 트는요, 어떤 역할을 수행해요? 잘 안 보이지, 얘들아, 여기. 트는요, 한번 딱 꺼줄게. 쓴 다음에. 트는요, 어떻게 해요? 트는 P를 뭐로 바꿔요? P를 P로 바꾸네, 씨. 하여튼, 됐어. 간단하게 쓰자. 피브린 만든다고 해, 그냥. 피브린으로 바뀌는데 도움이 되죠? 얘는, 피노를 피로. 피노를 P로 바꾼다. 이렇게 씁시다. 됐나요? 싹, 됐죠? 깔끔히 보이지? 오, 기가 막힌데? 하여튼, 피노를 P로 바뀐다. 여기도 활성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P는 어디로 연결된다? 여기로 연결된다. 됐죠? 뭐, 표기 난장판 됐을 수도 있는데 알아서 잘 정리해요. 지금 정리 안 되면은 그냥 강의 보면서 다시 정리해도 올라온 유튜브 보면서 다시 정리해도 상관없어. 지금 난장판 됐으면. 오케이?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자. 혈액응고는 혈병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게 혈전이에요. 이 혈전이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왜요? 혈관에 빵꾸 났을 때 그거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혈전입니다. 됐어요? 근데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근데 어쨌든 이 비타민 K라는 친구는 이 응고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는지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K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고. 집중하고 있지?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고. 자, 혈액 응고라는 거는 섬유소 그물이랑 혈소판 마귀가 합쳐져야 돼요. 근데 섬유소 그물이라는 친구는 뭐냐면요. 섬유소 그물이라는 친구는요, 얘들아. 뭐예요? 피브린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피브린이 뭔지 몰랐어. 근데 얘가 알려줬어. 일단은 단백질 인자가 활성화돼야 돼. 얘가 활성화되면은 단백질 인자 중에 하나인 얘도 활성화돼. 프트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프트가 트가 돼요. 그리고 트는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어요? 피노를 P로 만들어줘요. 이 P는 피브린이죠? 이 피브린을 이 뭉침의 섬유소 그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혈소판 마귀는 몰라. 근데 1, 2, 3, 4에서 섬유소 그물 가는 루트는 알았다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궁금했던 거, 이 K가 어떻게 도와주냐 라는 건데 우리가 알았어요. 얘가 이 활성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 이 활성화는 언제 일어나는데요? 간세포에서 일어나는데요. 합성될 때. 됐어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문제 없죠?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가봅시다. 활성화는요. 이 활성화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활성화는요. 칼슘 이온과 결합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래.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단백질 인자가 뭘 만나? 칼슘 이온 만나면 활성화. 됐어요? 또 프트가 칼슘 이온 만나면 활성화. 됐죠? 근데 얘네가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네가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칼슘 이온을 만나서 활성화할 수 있어. 카르복실화는 뭔데?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봐. 이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자, 얘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제 이 활성화를 갖고 내려올게요. 활성화를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활성화가 되기 위한 조건을 역으로 가볼게요. 역으로. 최종 단계는 뭐예요? 말한다에서 끊어봐. 얘가 최종 단계야. 지금 거꾸로 내려가서 더 어려운 거라고. 이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 얘도 단백질 있겠지? 이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자, 이 안에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됐어요? 이 아미노산 중 글이 있습니다. 글. 됐어요? 이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글이
감 모시기가 돼야 된대. 됐어요? 단 안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 중에 글이 있어. 얘가 감 모시기가 돼야 돼. 됐어?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 글이 감이 되는 과정을 뭐라 불러? 카르복실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그럼 카르복실화가 됐어. 그러면은 다시 얘가 이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됐으면은 이후에 이게 1번이야. 2번 뭐 할 수 있어? 이 단백질이 뭘 만날 수 있어? 단백질이 이 결합할 수 있어요. 누구랑? 칼슘 이온이랑. 따라오고 있니? 칼슘 이온이랑 만나요. 이게 2번. 이게 돼 있어야지. 얘가 감이 되어 있어. 단중의 아미노산 중에 글이 감이 되어 있어야 칼슘 이온이랑 드디어 만날 수 있어요. 칼슘 이온 만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활성화가 된다. 이게 3. 활성화가 된다. 됐나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활성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알아야 돼. K가 활성화 어떻게 도와주는지 찾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루트에 대해서 알려줬어. K는 어디 도와줘?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된대. 그러면은 K가 도와주는 곳 찾았다. K가 도와주는 곳. K. 이 K가 도와주는 곳은 바로 여기였다. K가 없으면은 카르복실화가 안 된다. 그 표적 단백질, 이놈의 식기가 얘가 없으면은 이렇게 진화를 못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뭐라 불러? K의존. K의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밑에 어렵나? 겁내 기네. 밑에 근데 쉬울 것 같으니까 한번 싹 지우고 설명 한번 할게요.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이거 이해 가? 지금까지. 창현이 이해 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그럼 그냥 가자. 이것만 지우고.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 좀 더러운데. 하도 필기를 많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까지는 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여기만 설명할게. 혈액 응고를 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1, 2, 3, 4 과정 됐어. 근데 K가 여기 도와준대. 어디 도와줘? 활성화. 활성화 어떻게 도와주는데? 자, 그럼 내가 활성화에 대해 설명해 줄게 한 거예요. 활성화는 뭐냐? 단백질이 그냥 활성화할 수는 없다. 어떻게 활성화해야 돼? 첫 번째, 이 안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글루탐산이 있는데 글루탐산이 감마 모시기가 돼야 된다. 그게 1차 조건이다. 감마 모시기가 되면 드디어 이 단백질이 칼슘 이온을 만난다. 칼슘 이온을 만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럼 K가 언제 도움이 되는데요? 글루탐산이 감마 모시기가 될 때 카르복실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K가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얘는 K가 없으면 이 과정을 못 거쳐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결국에 K가 있어야만 카르복실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K의 의존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되나요? 완벽하죠? 복잡해. 예전에도 다른 애 수업 이거 했었는데 니네 선배들 이거 겁나 오래 수업했는데 왜 안 보여? 과열이 돼가지고 멈춰버렸어. 안돼. 큰일 났다. 안돼 정신 차려. 안돼. 안 될 때는 코드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럼 지가 과열된 줄을 몰라요. 기절시켰다가 다시 깨워버리기. 그렇지. 그러면 놀랍게도 자기가 과열된 줄 모르고 켜집니다. 이런 멍청한. 너네랑 비슷해요. 자고 일어나면 가열된. 편의점 한번 보내놓으면요 지가 피곤한 줄 몰라요. 막 처먹느라고. 됐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위네요. 비타민 K는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가 있대요. 오케이. 이 K의 종류, 이번에 K의 종류예요. 식물 합성되는 비타민 K1, 동물 또는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 오케이. 동그라미와 밑줄의 순서가 바뀌었네. 동그라미가 K1이고 식물이 밑줄이어야 좀 좋았을 텐데. 그냥 해요. 녹색 채소는 채소니까 뭐 비타민 K1인가? 오케이. K1을 충분히 함유하니까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됐어요? 문제 없죠? 혈액 응고 잘 된다. 그런데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됐고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칼슘 역설.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기능은 뭐야? 혈액 응고다. 근데 또 다른 기능은 칼슘의 역설과 관련이 있다. 아주 대놓고 알려주지. 관련이 있다. 계열 받잖아. 글을 왜 이렇게 쓰냐고.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긴대요. 그렇죠.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먹어요. 그러니까 뭐 뼈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칼슘 보충제 먹어요.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길어.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에 꽂혔어야 돼. 뭐? 얘들아. 혈관 석회화. 아니지. 너 석회화 알아? 모르잖아. 너 석회화랑 친해? 너 옆자리 친구 이름 회화야? 뭐야? 여기서 한 단어. 그렇지. 이거 안 했잖아, 지금까지. 이거 안 했잖아. 우리 지금 이것만 했잖아. 오케이? 됐어요? 응? 동맥경화 안 했잖아, 지금까지. 다시 보자. 자, 칼슘의 역설이 뭔데요? 몰라요. 자, 나이가 들면요, 뼈가 칼슘이 밀도가 떨어져. 그래서 칼슘을 보충해.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농도는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야? 칼슘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농도만 높아져. 칼슘 보충제는. 농도는 오케이. 근데 밀도는 우리의 목표는 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칼슘 농도가 올라간다고 이 밀도, 뼈 조직의 그 골밀도가 높아지진 않아.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나이 들어서 칼슘제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남아도는 그 칼슘들은 어디로 가? 혈관 벽으로 가버린다고. 야, 뼈가 아파서 칼슘을 먹었는데 뼈로 안 가고 혈관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혈관 석회화, 이 친구 잘 몰라.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알아. 동맥경화는 알아. 오케이. 그럼 결론이 뭐야? 나이 들어 칼슘 먹어. 우리의 예상은 뭐야? 뼈로 가서 튼튼해지겠지? 그게 칼슘의 역설 아닐까? 근데 걔네가 어디로 가? 근데 이게 역설인 거죠. 우리는 칼슘 먹으면 좋을 줄 알았지. 뼈로 갈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어디로 가? 혈관으로 가서 동맥경화 시킨다고. 됐어요? 근데 이 혈관 석회화를 막을 수 있어. 어떻게 막을 건데?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이 있대요. 얘는 어디서 왔대?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밑줄 귀찮다. 어쨌든 얘가 생긴대. 얘가 억제를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MGP라는 친구가 혈관 석회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백질, 이 K의존성 단백질이래. 다시 삐리리리 와. K의존성 단백질이라는 게 뭐죠? K가 있어야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활성화되는 단백질. K가 있어야 활성화되는 단백질이 MGP야. MGP가 하는 일 뭐야? 뭘 막아? 석회화 막아. 다시 동맥경화 막아. 그러니까 석회화가 곧 동맥경화가 돼버리잖아. 이 동맥경화 같은 이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MGP인데 MGP는 K 의존성이야. 그러면 이 K가 하는 일은 결국에 거대하게 두 가지였던 거야. 첫 번째, 혈액 응고를 도와줍니다. 1번. 두 번째, 혈관 질환을 방지시킵니다. 2번. 뭐 덕분에? 바로 MGP. 왜? MGP가 뭔데? K의존성 단백질이거든. 좋아요. 깔끔합니다, 지문. 됐죠? 그래서 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가 활성화가 안 되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이 동맥경화 일어난다.
됐나요? 됐어요? 퍼펙트. 자, 비타민 K1과 K2는요. 하나는 식물, 하나는 동물, 미생물. 얘네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근데 K1은 간세포에서, 그리고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간세포 아까 얘기했었다. 이 활성화 얘기할 때 얘네 활성화가 간세포에서 된다 그랬어. 간세포에서, K2는 나머지에서. 그러므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K1이. 왜? 아까 간세포 얘네였잖아. 그러니까 간세포 K1이. 그 외에서는 주로 K2. 됐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K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고 K2가 함유된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거야. 혈액응고인자의 활성화 있죠. 그건 아까 간세포라고 얘기했었어 위에서. 기억나? 그러니까 얘네들 혈액응고하는 거는 K1이 하는데 그 외의 거 대표적으로 MGP 얘네들은 K2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대표적으로.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 K도 종류가 있었잖아. 이쪽이 K1, 이쪽이 K2다. 1, 2 매긴 거랑 똑같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안 간 사람 손. 솔직하게 이해 안 가는 포인트가 있다. 이 간세포도 쌤이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얘를 다시 쓰네요. 간세포에서 혈액응고인자 활성화했었잖아 아까. 그래서 보통 얘네가 K1이었네. 이런 게 K2고. 그래서 혈관 질환 방지할 때는 K2를 처먹어라.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면 K1을 처먹어라. 오케이? 야채를 먹으면 혈액 응고가 잘 되고요. 혈관 질환이 발생할 때는 유제품을 많이 먹어줘라. 됐습니까?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